네, 정부가 북한의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남측 방문이 전격 무산된 데 대해서 취소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전점검단 파견의 무산 배경과 함께 남북의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 한서희 탈북 배우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사전점검단의 방남 계획을 중지한 것에 대해서 사유를 알려달라 이렇게 북측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답변이 올까요? 네, 일단 현재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한 이후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예. 굉장히 다급합니다. 한국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게 북한 체제에 이렇게 전달되면 북한 체제 자체를 흔들 수가 있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억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목적 때문에 현재 평창올림픽에 참여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한테 아무런 그 사유도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현성월이 내일 온다 그러다 갑자기 안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를 일단은 길들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일단은 IOC에서 지금 현재 스위스 로잔 IOC에서 이제 회담이 개최되는데 그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고 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를 압박을 하고 하려는 게 목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언론도 북한한테 현재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호의적이지 않고, 또 이제 북한의 현재 가장 젊은 층 20대, 30대가 북한에 현재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일단 한번 이렇게 찔러보고 우리를 길들여 하는 건 저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배경이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이제 취소라고 얘기하지 않고 중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속내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우리 제가 이제 북한에서 생활할 때 경험을 비추어서 보면 아무래도 지금 북한이 이번에 예술단 실무자 회담도 일방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통보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나갔었고, 이번에도 중지도 그냥 일방적인 자기네가 그냥 와서 사전 점검을 하겠다라고 통보해놓고는 또 본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또 취소를 했단 말이죠. 그걸 봐서는 어쨌든 오려고 했던 거는 사실이지만 현성월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부담보다는 일단 또 내부적인 갈등과 북한에서도 또 실무회담에 사전 점검을 나와야 되는 그런 준비들이 조금 부족해서 또 이렇게 중지를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파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공연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성월 얘기를 지금 말씀하셔서 현성월 부분인데 자꾸 우리도 언론에서 이제 김정은의 애인 아니냐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북한이 우리 언론의 보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은 현성월이 김정은 애인이었다라는 거 가지고 가장 문제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언론이 그런 루머가 자꾸 이제 우리 사회에 퍼지는 상태에서 만약에 통전부에서 현성월을 갖다가 삼전 관현악단 대표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대표로 보낸다 그러면 이거 아마 굉장히 나중에 상당히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현재 이번에 조평통 위원장 리선건부터 해가지고 전정수 부위원장 전부 다 아마 처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렇죠. 언론에서 어쨌든 현송월 단장에 대해서 가십성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에 계실 때 이 현송월에 대한 가십, 주민들 사이에서도 좀 이야기가 있었나요? 전혀 현성월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요. 일단 저는 현성월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은 이제 78년생으로서 저희 협조단에 근무하는 여성과 함께 왕자산 경음악단을 시험을 봐서 들어갔던 여성이었습니다. 행사를 할 때도 예술단들이 같이 앉으면 현성월을 보기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현성월이가 왕자산 경음악단에서 준마처녀라는 노래로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또 김정은의 실체도 몰랐던 시기라서 김정은의 애인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저 역시 지금 보면요, 현성월이가 그렇게 매력적인 여성이거나 노래를 잘하고 좀 충성심이 강하고 이런 표출하는 게 좀 강해서 아마 신임을 좀 받는 거는 있지만 애인적인 그런 관계가
않았다라는 생각은 또 저는 들지는 않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애인 예.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얘기합시다. 만약에 정말로 현송월이 김정은이 애인이었다면 절대로 정치적으로 키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나중에 그 여자 입에서 어떤 발설이 된다고 하면은 예.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키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송월이 그 김정은의 애인이다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근거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거도 없고 과거에도 사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이번에 이런 얘기를 보도를 한다라고 해서 뭐 특별히 문제 삼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문제가 됩니다. 아, 돼요. 그러니까 예. 진실이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우리 언론에 자꾸 보도하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 그렇게 인식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인식해도 좋은데 이게 북한에 다 들어갑니다. 그럼 북한 주민들도 야 남조선의 그 삼전 관원악단을 이끌고 갔던 현송월이가 김정은 애인이었다는 소리가 북한 전체에 퍼지게 되면 이건 체제에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네. 아니죠. 북한 내부가 더 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예. 통일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이제 좀 자제를 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봤네요. 자, 조 장관이 직접 파견 중지 사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좀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직접 요청을 했는데 직접 나선 이유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제가 볼 예. 때는 그 남북한 간의 기싸움에서 벌써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우리는 이제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더 나가서 남북 관계를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되는데 남북 관계가 개선 안 돼도 우리나라 체제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예. 평창 올림픽에 좀 손님이 좀 덜 온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은 말이죠. 북한은 만약에 공동 개최 이미지를 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 올림픽이 북한에 미치는 파장을 차단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최대가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막아보고 싶은데 만약에 남북 관계를 개선을 못하고 평창 올림픽에 오지 않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큰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을 대할 때 있어서 약간은 그래도 좀 약간 뭐랄까 끈기 있게 예. 여유를 가지고 대해서 뭐 어차피 연락 올 테니까 그냥 기다리는 입장이면 좋은데 바로 하루를 못 참고 왜 안 오냐 물어보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저자세고 오히려 북한의 그 전략에 넘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북한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본인들이 불리할 때는 좀 저자세로 나오다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태도를 돌변하는 이런 태도. 이럴 때 우리가 좀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이 필요하면 반드시 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사건 가지고 통일부에서도 북한이 평창에 안 오는 건 아니다. 단지 아마 약간의 시간을 연기한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은 굉장히 다급합니다. 굉장히 다급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해서 어떻게 국제적인 그런 여론도 좀 돌리고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쓰지 않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하고 관계를 개선해서 유엔의 대북 제재망에 구멍을 뚫어서 예. 한국을 거기서 이탈시키고 싶거든요. 그런 다양한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현재 잠깐 하루 이틀 정도 하면 연기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물어보면은 이제 한마디 할 거예요. 자, 첫째, 아마도 대한민국 언론이 자기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 하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다. 우리가 왜 우리가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예. 동족으로서 평창 올림픽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술단도 보내고 그다음에 응원단도 보내는데 그걸 갖다가 무슨 선전선동하고 최대 선전으로 북한 최대 선전이라고 자꾸 뭐라 붙이냐 그것도 이제 지적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부정적인 얘기들 그다음에 여자 아이스하키 부분에 있어서 예. 네. 우리 특히 그 20대 30대가 피해볼 선수들한테 물어나 봤냐 이런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한반도 길을 들고 공동 입장하는 부분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신들이 어떻게 그 정책을 발표를 하고 언론에 얘기했길래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가 많으냐 이런 거를 앞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창에 안 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볼 때는 북한은 오지 말아도 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을 대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언론의 속성을 설명을 해야죠. 우리
대통령도 그냥 마음 놓고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그런 사회인데 어떻게 그 우리가 언론을 통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북한에 설명을 하고 좀 강하게 나갈 필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실장님께서 역시, 그 예. 북한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다급하다. 다급하다. 그러니까 북한이 말이죠. 처음에는 참관단을 보내려 했다 참관단을 없애버렸죠.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88 서울 올림픽을 할 때 북한이 체제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돈을 50억 불을 들여가지고 세계 13차 청년학생 축전을 벌렸어요. 50억 불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참관단을 이번에 보낼 때 한 것은 우리 평창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데 자기들도 비슷한 거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참관단이 보내서 그 시설을 좀 본 다음에 똑같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도 올림픽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제 무슨 경기 대회라도 해가지고 북한 주민을 다독이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현재 남북한의 공동 개최 개념으로 가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공동 개최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작전을 짜고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 정부가 협조를 했고 예. 그러면 이거 굉장히 남는 장사입니다. 돈도 몇 푼 안 들이고 응원단 보내고 나머지 체류비도 다 우리가 대고 하는데 공동 개최가 되면은 내부적으로도 선전을 해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자입니다. 북한에서 그 보도를 할 때 평창이란 말을 빼고 그냥 겨울 올림픽 이렇게 한 것도 그런 그것도 바로 일맥상통할까요?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전 악단에 삼전도 없는 것도 예. 그런 악단이 없기 때문에 날짜된 금방 이렇게 그 긴급하게 만들어 놓은 악단이 삼전 그 관할 악단이 되는 것이고 바로 평창 그 동계 올림픽 소리를 안 하는 것도 결국은 남북한 공동 개최 네. 올림픽이다. 예, 겨울 올림픽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사전 점검단의 파견 중지. 아무래도 이후의 일정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도 이제 걱정은 예. 됩니다. 지금부터 지금 시작 전부터 중지다 뭐다라고 하고 이렇게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 이제 공연을 와서도 프로그램에 뭐 자기들은 뭐 외국곡이랑 명곡과 또 자기들의 그 민속 가요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했지만 또 그 속에 또 우리와 맞지 않는 또 정서에 맞지 않는 것들을 좀 이렇게 조율함에 있어서도 또 자기들의 그 요구에 맞지 않으면 취소하고 갈 가능성 이런 것도 놓고 보면 참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좀 무사히 될까라는 좀 걱정이 많습니다. 예. 네. 조금 전 스위스 로잔에서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선수단 규모 뭐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결정할 회담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네. 회담 결과 어떻게 좋게 나올까요? 이러면 돌발 변수가 생겼는데. 네, 예. 바로 이제 아까 북한이 왜 그러면 현성호를 보낸다 그랬다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그 중단한다라고 이제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이 현재 IOC에서 이제 그 뭐 공동 입장하고 뭐 한반도기를 쓰고 그다음에 북한한테 와일드 카드로 저 참가를 시켜줘야죠. 크로스 컨트리하고 알파인 스키 그다음에 이제 피겨 페어 종목. 예. 요거를 갖다가 이제 아마도 북한이 참여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건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여자 아이스하키 부분에 있어서 그 엔트리 숫자가 23명입니다. 예. 23명이고 한 명을 예비로 하고 경기 뛰는 것은 22명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북한에 5, 6명을 넣어주게 되면 우리 선수가 한 5명 못 뛰게 됩니다. 그래서 그 5명을 더 늘려주느냐, 27명이 뛰게 해주느냐 부분인데 아마도 IOC에서 그건 허락하기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하고 경기를 해야 될 스위스, 일본, 스웨덴이 B조입니다. B조. 예. B조 이 선수 거기 그 팀들이 한국이 아주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 실력이 굉장히 급상승한 상태에서 만약에 5명이 더 뛰게 되면 굉장히 불공정합니다. 게임 자체가. 그거는 올림픽 경선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IOC가 남북한의 그 평화올림픽을 그 지향하고 또 남북한의 뭐 공동팀 뭐 공동 입장 이걸 뭐 지원한다 하더라도 아마도 상대편보다 5명 더 뛰게 만들어주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만약 축구 시합을 하는데 11명 안 뛰고 그렇죠. 15명 뛰면 그 나중에 네. 그 진다음에 그걸 얘기가 나올 수 뭐랄까 있는 승복하겠습니까? 부분이죠. 예. 아마 힘들 겁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 한서희 탈북 배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